숫자들의 규칙성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수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3, 2, 1. 빈칸에 들어갈 수는 바로 17입니다. 이 수는 특이하게 규칙성이 없는데 이 수를 바로 소수라고 합니다. 이 수는 자연수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로서 오늘은 소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생물이 과연 인간일까요? 네. 글쎄요. 인간보다 더 빨리 소수의 유용함을 알고 있는 생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매미랍니다. 매미의 일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미의 생존 주기는 소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느털 매미는 5년, 유지 매미와 참 매미는 7년, 매미탑은 성충이 되기까지 13년이 걸리는 종과 17년이 걸리는 종으로 나뉩니다. 자, 모두 산란한 해로부터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모두 소수년이죠.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소름 돋았을 것 같은데요. 매미의 생존 주기는 왜 소수가 되었을까요? 궁금하다면 구독. 그럼 과연 소수는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으며 그리고 소수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하지만 소수를 알기 전 알아야 할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2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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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자, 얼마죠? 곱셈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없겠죠? 우린 곱셈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2 곱하기 8은 16이라고 바로 답할 수 있죠. 그러나 더 강력한 도구가 있죠. 바로 구구단이죠. 그래서 28, 16이라고 1초 만에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곱셈은 여러 번 덧셈하는 것이 번거로워 인간들이 새롭게 만든 연산입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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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네, 이건 그냥 곱할 수밖에 없네요. 구구단과 같이 곱하기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은 개발하지 않았군요. 쉽다. 그러나 이런 계산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된 친구들도 있죠? 물론 계산은 256이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기할 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거듭제곱이라는 기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8번 곱하는 것이 번거로워 2의 8제곱으로 쓰고 2가 밑에 있죠? 그래서 여기 2를 위에 있는 8은 지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여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등등 이렇게 쓰면서 읽습니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3이 3번 곱해져 있으므로 3의 세제곱, 5가 2번 곱해져 있으므로 5의 제곱, 7이 3번 곱해져 있으므로 7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숫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3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에이, 그걸 누가 몰라요. 난 안 그러겠지 하면서도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1km는 1000m, 이것은 10만 cm, 그리고 이것은 100만 mm. 이것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10의 6제곱m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데이터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보면 1바이트에서 2의 10제곱을 곱하면 1KB, 여기에 2의 10제곱을 곱하면 1메가바이트, 또 2의 10제곱을 곱하면 1기가바이트, 그리고 2의 10제곱을 곱하면 1테라바이트가 되겠죠? 참고로 왜 밑이 2인 줄 아시나요? 컴퓨터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전원을 켰다 껐다 밖에 모르죠? 그래서 컴퓨터의 데이터 양의 모든 단위는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는 거죠. 아무튼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큰 수를 다룰 때 매우 유용하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수를 배우기 위한 준비 운동을 마쳤습니다. 헐, 아직 준비 운동이라고? 그럼 본격적으로 소수를 알아보죠. 여기 블록이 여러 개 있는데 블록 5개를 이용해서 직육면체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과연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돌려서 같은 모양은 제외해야겠죠? 네, 그럼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럼 블록 6개는? 이건 2가지 방법이 있군요. 그럼 블록 7개는? 네, 이것도 한 가지. 그럼 블록 12개는? 이건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군요. 자, 여기서 배열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수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블록 5개에서 1 곱하기 5, 블록 6개에서 1 곱하기 6, 2 곱하기 3, 블록 7개에서 1 곱하기 7, 블록 12개에서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5에서 1, 5, 6에서 1, 2, 3, 6, 7에서 1, 7, 12에서 1, 2, 3, 4, 6, 12는 어떤 수일까요? 아, 약수요. 그렇죠. 약수들이네요. 그럼 배열 방법이 한 가지뿐인 수들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죠. 즉, 약수의 개수가 2개네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가 됩니다. 그러나 배열 방법이 2개 이상인 수는 약수가 1과 자신 이외의 다른 약수를 가지고 있네요. 즉,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입니다. 이처럼 배열 방법이 한 가지뿐인 수들을 바로바로 빠밤. 소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열 방법이 2개 이상인 수들을 바로바로 빠밤.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숫자 1은 약수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와, 대단한 발견을 했네요. 맞아요. 1은 특이하게도 약수가 자기 자신, 즉, 한 개밖에 없어요. 만약 소수를 1과 그 수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라고 정의한다면 1 때문에 모순이 생기겠죠? 그래서 1은 소수라고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합성수도 될 수 없겠죠? 따라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소수를 정의하죠. 벌써 눈치챈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수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1과 소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수 자신 이외의 다른 약수를 가지는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했죠. 약수가 2개만을 가지는 수, 블럭을 직육면체로 만드는 배열 방법이 한 가지뿐인 수,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수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이러한 수를 뭐라고 했죠? 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수가 바로 소수랍니다. 그럼 다음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해 볼까요? 자, 4는 그렇죠, 합성수죠. 4의 약수는 1, 2, 4, 1과 자기 자신 4 이외의 2를 약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7은 네, 소수죠. 약수가 1과 7, 자기 자신밖에 없죠. 9는 네, 합성수죠. 약수가 1, 3, 9, 3이 있죠. 그 다음 13은 네, 소수죠. 13의 약수는 1과 13밖에 없죠. 15는 네, 합성수죠. 15의 약수는 1, 3, 5, 15. 1과 15 이외의 다른 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부터 100까지 숫자 중 소수를 찾아볼까요? 1은 소수가 아니죠? 그럼 지우고 2는 소수죠? 그럼 2를 제외한 2의 배수들은 모두 약수로 2를 가지니까 소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2의 배수들을 모두 지웁니다. 3은 소수죠? 마찬가지로 3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5는 소수죠? 5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7은 소수죠? 7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11은 소수죠? 11의 배수를 모두 없네요. 13은 소수죠?
13의 배수를 모두 네, 이것도 없네요. 그럼 남아있는 수가 모두 소수인 거네요. 아하, 그럼 10보다 작은 수의 배수들만 지우면 되는 거였네요. 의외로 간단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그럼 소수와 합성수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3, 2, 1. 20은 네, 합성수. 23은 네, 소수. 27은 네, 합성수. 29는 네, 소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수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합성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수 자신 이외의 다른 약수를 가지는 수. 그리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우리는 소수를 배워야 하는가? 빠밤. 소수는 자연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무한히 많은 자연수를 모두 분석하기엔 인간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 혹은 골격이 되는 수가 바로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수를 잘 분석하면 큰 수를 분석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해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그런데 소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소수는 무한이라고 합니다. 뜨악. 소수는 무한계가 존재하므로 그 존재의 특성을 알기란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자들이 소수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뛰어난 운동선수의 백넘버가 소수인 것도 매우 중요한 선수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소수를 영어로 프라임 넘버라고 하죠. 그리고 한자어로 소수는 바탕이 되는 수를 말합니다. 그럼 소수가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지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거듭제곱이라고 했죠. 3의 제곱에서 3을 및 2를 지수라고 했죠. 네. 그리고 소수란 그렇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수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합성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 수 자신 이외의 다른 약수를 가지는 수.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그럼 자연수를 1과 소수와 합성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거듭제곱, 지수 및 소수, 합성수 등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이 열매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소인수 분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거름이 되도록 땅속으로 보냅시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